할 거면 다항식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다항식이라는 걸 알기 위해서 용어들을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항이야, 항. 자, 항은 뭡니까? 수 또는 문자의 곱으로만 이루어진 식을 우리는 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써져 있는 게 x제곱 마이너스 5x 뿔 3이라고 돼 있는데 얘는 항을 지금 몇 개 써 있어요? 항이 몇 개예요? 항이 하나예요? 아니에요. 이것도 항이고 마 5x도 항이고요. 뿔 3도 항이에요. 그죠? 이것도 항이고 항이고 항이에요. 여기는 항을 보시면 x랑 x 두 개를 곱했죠. 그 문자끼리 곱해져 있는 거잖아. 곱셈으로 돼 있잖아요. 이걸 항이라고 부른다고요. 마이너스 5x 돼 있죠? 이거는 마이너스 5라는 숫자와 x라는 문자의 곱이죠. 이것도 항이에요. 여기는 뿔3은요. 그냥 숫자 하나만 떨렁 있는 거죠? 이것도 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항이에요. 알겠죠? 이거 항 몇 개예요? 이것도 항 하나예요. 이해되시죠? 곱셈으로 되어 있으니까 얘는 2xy라는 항입니다. 알겠죠? 즉 더하기나 빼기로 끊어져 있는 것들이 항을 구분하는 기준선들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건 알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 항 중에서 숫자만 있는 것을 우리는 상수항이라고 합니다. 문자가 없고 숫자만 있는 걸 상수항이라고 얘기해요. 됐죠? 그 다음에 자, 이것까지는 쉽죠? 그 다음에 개수입니다. 개수. 자, 개수라는 것은 무엇이냐? 문자 앞에 곱해진 수라고 배웠어요. 그죠? 이해되십니까? 근데 중학교 때 배운 내용에서 조금만 더 발전시켜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 x제곱 y 플러스 4x라고 한번 해볼게요. 됐습니까? 자, 여기서 x의 개수가 얼마예요? x의 개수 얼마입니까? 4예요. 됐어요? 여기 있는 2는 x제곱 y의 개수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질문을 잘 봐. x제곱의 개수라고 했어요. 그럼 얼마 써야 돼요? 없다. 있습니다. 2y. 예, 2y 쓰셔야 돼요. 우와, 너 어떻게 알았어? 아, 찍었어? 근데 찍은 게 맞았어. 정확해요. x제곱의 개수라고 하면 x제곱만 문자 취급하시고요. x제곱을 제외한 숫자나 또 다른 문자들은 다 상수 취급하는 거예요. 문제에서 내가 x제곱의 개수라고 콕 집어서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요 x제곱만 문자인 거고요. x제곱을 제외한 나머지 2하고 y는 숫자 취급이 돼서 x제곱의 개수는 2y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x제곱 y를 2y x제곱으로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중학교 과정에서 조금 더 확장된 내용의 개수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괜찮아요? 됐죠? 그래서 개수란 얘기를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다항식이라고 돼 있죠. 다항식은 뭐예요? 항이 한 개 또는 두 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식이에요. 근데 항들을 덧셈으로 써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항이 한 개 이상만 있으면 무조건 다항식이에요. 근데 그 다항식들 중에서 특별하게 항이 하나만 있는 식을 우리는 단항식이라고 부릅니다. 다항식들, 무수히 많은 다항식들 중에서 몇몇 놈들만 단항식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거야. 즉 단항식은 다항식 중에 하나예요. 알겠습니까? 됐어요? 단항식과 다항식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야. 알았죠? 네, 이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차수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차수. 자, 차수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아까 여기 썼던 2x제곱 y를 써볼게요. 질문을 해볼게요. 첫 번째, 차수가 얼마입니까? 차수. 얘는 몇 차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차수는요, 문자에 곱해진 개수입니다. 문자가 몇 개 곱해져 있느냐, 개수. 자, 요 차수, 요 놈의 차수는 몇 차예요? 3차예요. 문자가 몇 개 곱해져 있어요? x 2개하고 y 3개 곱해져 있죠. 이거 3차입니다. 알겠습니까? 이해돼요? 됐죠? 근데 질문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x에 대한 차수라고 질문할 수도 있어요. x에 대한 차수는 몇 차예요? 예, x에 대한 차수는 2차입니다. 왜? x에 대한이라고 x라는 문자를 콕 집어서 얘기를 했잖아.
그렇다면 x만 문자 취급하는 거야. 그랬을 때 x라는 문자가 몇 개 곱해져 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여기서 x는 2개밖에 없잖아요. 그럼 요거는 x에 대한 차수는 2차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냥 차수 물어보면 모든 문자를 다 문자 취급하는 거고요. x에 대한이라고 콕 집어서 x를 얘기했으면 x만 문자 취급하는 거야. 됐죠? 그 다음 3번 y에 대한 차수는 1차가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괜찮아요? 됐죠? 자, 그리고 다항식에서의 차수도 있어요. 단항식이 아니라 다항식에서의 차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단항식이잖아. 항 하나만 가지고 차수 얘기한 거잖아. 근데 다항식, 항이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어. 항이 여러 개 있을 때 차수는 그 각각 항들의 차수 중에서 제일 큰 차수 하나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걔가 대빵인 거야. 대빵 차수 얘기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지금 이렇게 썼어요. 요놈의 차수는 몇 차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몇 차예요? 3차입니다. 됐어요? 자, 요놈의 x에 대한 차수는 몇 차예요? 2차. 자, 요놈의 y에 대한 차수는 몇 차예요? 1차. 됐어? 자,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요놈의 y에 대한 차수 몇 차예요? 2차. 얘는 y에 대해서 1차고요. 얘는 y에 대해서 2차잖아요. 그럼 대빵인 차수가 큰 차수니까 2차라고 얘기해 주셔야죠. 이해돼? 차수 얘기하는 법도 알겠어요? 뭐뭐에 대한, x에 대한, y에 대한 이런 말이 있으면 그 문자를 문자로 취급하는 거야. 꼭 집어서 걔만. 알겠니? 됐죠? 자, 그 다음에 7번째 동류항이라는 말이 있어요. 동류항. 같을 동자에 종류할 때 유자예요. 동류항은요, 문자에 곱해진 개수가 같은 문자의 종류도 같고요. 차수도 같은 항을 동류항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요놈하고 요놈은 동류항이에요? 아니에요? 똑같이 차수는 3차이지만 x는 2개고 x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문자의 개수가 다르죠. 그죠? 맞죠? 그럼 얘네들이 동류항이 되려면 얘도 2차, 얘도 2차면 동류항 되는 거죠. 그리고 동류항을 왜 굳이 구별해서 얘기를 하느냐? 동류항끼리는 덧셈 뺄셈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까? 이해돼요? 자, 요놈하고 요놈은 동류항이 아니에요. 동류항 아닙니다. 하지만 y에 대하여 동류항이죠. 맞죠? 왜냐면 요거 y에 대한 1차고 얘도 y에 대한 1차잖아. y에 대한이라고 했으니까 y만 문자 취급하는 거야. x는 문자가 아니라 상수 취급하는 거예요. 그럼 요거 y에 대한 1차고 얘도 y에 대한 1차니까 둘 다 동류항이라고 볼 수 있고 얘네들은 덧셈 뺄셈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동류항의 덧셈 뺄셈을 어떻게 합니까? 앞에 있는 개수끼리 덧셈 뺄셈. 오케이? 자, 이거 y에게서 얼마야? 4x 세제곱. 이거 y에게서 얼마야? 2x. 그러면 4x 세제곱 더하기 2x y가 되는 거예요. 니네 이거 생각해봐. 야, 4y 더하기 3y 어떻게 했어요? 7y 썼잖아요. 7이 어떻게 나왔어요? 4 더하기 3으로 쓴 거잖아요. 그죠? 이렇듯이 얘도 똑같이 이렇게 하시면 된다 이 얘기예요. 이거 y에 대하여 동류항 계산해라 라고 하면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따로따로 두시면 안 돼요. 동류항 계산해서 쓰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문제 아직 문제 풀기 전에 자 2번 내용 다항식의 정리부터 봅시다. 자, 어떤 다항식이 있는데 항이 뭐 4개, 5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항들을 썼어요. 그럼 걔네들을 갖다 그냥 가만히 두는 것보다는 정리해서 쓰는 게 니네가 보기 편한 거예요. 정리를 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 정리를 해야지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쉽게 볼 수 있잖아. 니네 방 안을 정리를 안 했어. 막 상의는 여기 벗어서 여기 던져놓고 하의는 여기 던져놓고 막 근데 하의 여기 던졌는데 상의를 또 하나 여기 던졌네. 모자도 여기 던졌네. 그럼 야 너 하의 어딨어? 그러면 막 뒤죽박죽 막 찾아봐야 되잖아.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 그지?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빨리 알 거면 니네가 정리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다항식도 정리란 걸 해줄 거야. 정리란 걸 해줄 건데 정리를 해주는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자, 뭐가 있느냐? 내림차순 정리와 오름차순 정리 2가지가 있습니다. 내림차순 말뜻을 생각을 해봐. 내리는 거야. 차수는 뭐야? 차수의 순서를
내려가면서 쓰는 거죠. 그럼 내려간다라는 건 제일 먼저 있는 게 뭐예요? 제일 높은 차수겠죠. 니네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는 거 생각해봐. 4층에서 1층으로 내려갈 때 4, 3, 2, 1 처음에 쓰는 게 4잖아. 그 다음 3 되고 그 다음 2 되고 그 다음 1 되는 거지. 차수 순서를 내려가면서 쓰는 게 내림차순이야. 제일 앞에 쓰는 게 뭐라고? 차수 제일 대빵 큰 거. 알았냐? 이게 내림차순. 그럼 오름차순은 뭐냐? 써가면서 차수가 커지는 거야. 1층에서 4층으로 올라가는 거잖아. 1차부터 먼저 쓰고 그 다음 2차, 그 다음 3차, 그 다음 4차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오름차순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항수 정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내림차순을 제일 많이 써요. 오름차순은 많이 쓰진 않아요. 알겠습니까? 그럼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예제 문제입니다. 자, 3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y 플러스 1 막 뒤죽박죽 돼 있어요. 뭐 모자 위에 막 바지 올라가 있고 막 거기 또 다른 바지 또 올려놓고 막 상이 어딨어? 찾아야 돼 막 이렇게 되는 막 어지럽혀져 있는 거야. 근데 얘를 갖다가 x에 대한 내림차순이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x만 문자 취급하는 거예요. 그럼 x 차수 제일 큰 놈이 누군지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x 제일 차수 큰 게 몇 차야? 2차예요. 2차 누구 있어요? 얘 있죠. 그럼 얘만 써요. 자, 2차 썼다. 더 이상 2차 있다 없다? 없다. 그지?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보실 건 x 1차죠. 2차 다음 1차 내려가는 거니까 x 1차가 누구예요? 얘하고 얘예요. 그럼 1차를 얘하고 얘니까 1차 쓸 거야. 마이너스 xy 플러스 4x 이렇게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동류항 정리 해줘라. 자, 동류항 정리 어떻게 할 거야? 그렇죠. 플러스 쓰시고요. 괄호 쓰시고 괄호 안에 자, 이거 x에 대해서 얼마예요? 이거 x에 대해서 얼마야? 2요. No. 2요. 여기서 x에 대해서 얼마예요? 여기 봐. 여기서 x에 대해서 얼마야? y. 마이너스 y. 마이너스 y. 알았어? 마 y 써. 그 다음 여기서 x에 대해서 얼마야? 뿔4 써. 그리고 x 쓰시면 돼요. 됐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x 1차항 썼어요. 그럼 x 1차항 다음에 x 하나도 없는 상수항도 있겠죠. x에 대한 상수항. x에 대한 상수항이 누구입니까? 초록색으로 볼까요? 요놈하고요. 요놈이에요. 됐어요? 자, 요것도 역시 순서대로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플러스 어떻게 쓰는 거야? 플러스 괄호 열고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이게 상수항입니다. 이런 식으로 2차항, 1차항, 상수항. 이러면 x에 대한 차수로 내림차수 정리가 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x 1차항 누구예요? 라고 얘기하면 얘를 바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어디에 뭐가 있는지 쉽게 찾을 수 있는 모양이 된 거죠? 정리가 된 거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y에 대한 오름차순으로 정리해 주래요. 네? y에 대한이잖아요. y에 대한입니다. 이번에는 y를 문자 취급하는 거예요. 그럼 y에 대해서 오름차순이니까 y 하나도 안 갖고 있는 y에 대한 상수항 뭘까요? y에 대한 상수항 누구예요? 얘죠? 얘네를 먼저 쓰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얘 먼저 쓰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3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 이게 y에 대한 상수항. 그 다음에 y에 대한 1차항 볼게요. y에 대한 1차항 누구? 얘 있죠? 자, y에 대해서 얼마? 마이너스 x. 오케이? 니네가 하셔야 돼요. 이렇게 좀 이따 문제 풀릴 거예요. 숙제로 내드릴 거예요. 하셔야 돼요. 지금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누구예요?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2 되니? y 됐어요? 그 다음 y 2차항 누구? 플러스 y제곱 끝. 이게 오름차순. 근데 조금 더 정리할 수 있거든. 왜냐면 지금 내가 정리한 게 뭐예요? 오름차순이죠? 그러면 얘네들끼리 상수항들끼리 그냥 지들끼리 오름차순 정리할 수도 있긴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를 갖다 이렇게 안 쓰고요. 1 먼저 쓰시고요. 4x 쓰시고요. 3x제곱 쓰시고요. 그 다음 요것도요. 마 2, 마 x, y 이렇게 쓰시고요. 그러니까 지네들끼리 거기 안에서 또 정리가 되는 거야.
이해돼? 자, 바지를 내가 옷장에 넣어놨어요. 근데 바지도 색깔별로 정리하면 이쁘잖아. 그런 식으로 정리되어 있는 그 모여져 있는 놈 안에서도 여기서도 정리를 하는 거죠. 그지? 상관은 없어요. 위에 걸로 하든 아래 걸로 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셔요. 그냥 알겠죠? 이게 예, 식 정리하는 방법이고요. 여기 괄호 해주는 게 좋아요. 웬만하면 니네들끼리 다 상수항이다 라는 의미야. 알겠니? 근데 여기 안 돼 있지만 뭐 그냥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내용 보겠습니다. 다항식 덧셈과 뺄셈. 이것도 여러분이 중학교 2학년 때 죽어라고 했던 거예요. 죽어라고 했던 건데 다시 하는 것 뿐이야. 자, 괄호가 있으면 괄호를 풀고 난 다음에 각 항을 동료항끼리 구워서 간단히 정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 문제가 보통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A가 뭡니까? 3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라고 되어 있고요. B는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A 뿔 B 계산하세요. 뭐예요? 여기는 요놈하고 요놈을 더하라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쓰는 거예요. 3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라고 쓰신 다음에 자, 플러스 b죠. b 대신에 누구 써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라고 쓰시면 돼요. 그럼 요거 이제 괄호 풀어서 정리하면 되는데 이걸 괄호 푸는 거를 잘 봐. 이렇게 풀고 얘랑 얘랑 할 거야 4x제곱 얘랑 얘랑 할 거야 x 날라가네 얘랑 얘랑 할 거야 뿌리 마일이니까 마일 이렇게 된다 이렇게 쓰는 친구들도 있겠죠. 근데 요 단계를 과감하게 생략을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건 제 부탁이에요. 요 단계 생략을 하세요. 이거 쓰는데 몇 분 걸려? 한 10초 15초 걸릴 거야 니네. 그지? 그 10초 15초 세이브 해야죠. 그리고 머리로 암산 능력을 좀 길러야죠. 그죠? 근데 암산을 충분히 할 수 있어. 니네 4 더하기 3 얼마야? 7. 그거 써서 계산해야 돼? 쓸 필요 없잖아. 그럼 니네가 더할 숫자 또는 뺄 숫자 걔네들이 누군지만 판단하면 되는 거야. 정수의 덧셈 뺄셈 정도는 계산할 수 있잖아. 얘가 분수면은 좀 힘들겠지만 그지? 할 수 있다고요. 여기서 요놈으로 바로 가는 거 볼게요. 잘 봐. 어쨌든 니네가 더하기 빼기를 할 수 있는 건 동류항밖에 없어요. 그럼 동류항이 누군지 찾으시면 돼요. 동류항이 여기 있는 3x제곱의 동류항이 누구야? x제곱이죠. 걔하고 걔를 더하는 거 아니야? 그럼 3x제곱 더하기 x제곱은 4x제곱이잖아. 바로 쓸 수 있잖아. 자, 그럼 2차 항이 다 끝났어. 그럼 1차 항 순서로 가는 거야. 왜냐면 내림차순으로 할 거니까. 1차 항이 누구예요? 플러스 x하고요. 마이너스 x예요. 걔네들을 더해요. 없어지죠? 그럼 안 써. 그 다음 상수항 누구야? 뿔 2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 3이 있어요. 뿔 2하고 마 3을 더해요. 그럼 마 1. 되니? 할 수 있니? 됐어요? 그럼 요거 중간 과정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볼 건데 요거는 빼기야. 빼기도 니네가 충분히 할 수 있어. 할 수 있잖아.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빼기로 바뀌는 거야. 맞아?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지금 좀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중간중간에 말씀드리는 계산 팁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혹시 몰랐으면 알아두시라고요. 왜? 나는 중학교 선생님들처럼 계산을 느리게 하지 않아요. 팍팍 나갈 수도 있단 말이야. 엄청 빠른 건 아니야. 그렇다고 내 자랑하는 게 아니라 계산하는 중간에 생략을 막 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 계산이 안 돼가지고 못 따라오고 있으면 내용 이해를 해봤자 계산을 못 따라오면 문제 못 푸는 거 똑같아요. 얼마나 억울하겠어. 내용 공부 막 연락해 해가지고 내용을 다 이해하고 있는데 계산 못 따라와서 못 풀어. 엄청 억울하다고요. 그러니까 계산하는 능력을 기르시라고요. 알겠습니까? 계산 능력은 계산 많이 하면 길러져요. 알겠죠? 계속 갈게요. 자, 뺄 거야. 3x제곱에서 x제곱 뺄 거 아니야. 그럼 3 빼기 1 계산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 3 빼기 1 얼마? 2잖아. 그럼 2x제곱 바로 써버리면 되잖아. 그 다음에 플러스 x에서 마이너스 x를 뺄 거야. 그럼 머릿속으로 이게 그려져요? 그죠? x 빼기 마 x. 그럼 2x 되는 거 맞니? 쓸 수 있죠? 그 다음 2 빼기 마 3. 2 빼기 마 3. 2 빼기 마 3. 이거 그려져요? 이걸 써서 하라는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2 빼기 마 3이라는 내용이 이해되시냐고요. 2 빼기 마 3 얼마예요? 뿔로. 이렇게 쓰면 되잖아. 알겠냐? 그 다음 마지막 것도 갈게요. A-2P예요. A-2P는 뭐야? B를 2배에서 빼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이것도 다 풀어줘야 돼? 그럴 필요 없어. 요 정도는 니네 계산할 수 있어. 그 정도 능력 있잖아요. 물론 복잡하면 전개하세요.
네, 웬만하면 그냥 하세요. 3x제곱에서 자 x제곱의 2배를 뺄 거예요. x제곱의 2배가 마이 x죠. 그죠? x제곱의 2배 2x죠. 2x를 빼는 거잖아. 3x제곱에서 2x제곱 그럼 어떻게 돼요? 빼면 x제곱 되겠죠. 그 다음 플러스 x인데 마이너스 x의 2배야. 그럼 마이너스 2x야. 마이너스 2x를 뺄 거야. 그럼 얼마야? 플 3x 되니? 플러스 2에다가 자 마3의 2배 마3의 2배 얼마야? 마육이지. 마육에 마육을 뺄 거예요. 2에서 마육을 뺄 거야. 2에서 마육을 빼. 윤서봐. 2에서 마육을 빼요. 2 빼기 마육이야. 그럼 얼마야? 8 됐어? 할 수 있겠냐? 괜찮냐? 자, 이런 식으로 다항식 계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 다음 다항식의 덧셈에 대한 성질을 보도록 할게요. 자, A하고 B하고 C가 만약에 다항식이라고 해봐요. 여기 안에 어떤 식들이, 항들이 여러 개 숨어 있을 수도 있는 거야. B도 그렇고 C도 그렇고. 자, 그랬을 때 A 더하기 B는 B 더하기 A로 바꿔 쓸 수 있어요. 덧셈에 대한 교환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환법칙 혹시 알아요? 교환법칙 알아요? 중학교 때 배웠죠? 교환법칙. 덧셈은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안 한다? 한다. 즉 앞에 있는 숫자랑 뒤에 있는 숫자를 바꿀 수 있다. 자,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봐봐. 4 더하기 3이랑 3 더하기 4랑 같다라는 거잖아. 이걸 여러분은 계산 결과로서 알고 있는데 원래 이 계산의 내용은 다른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냐? 네가 원래 4,000원이 있었어. 근데 오늘 삼촌이 3,000원을 이모라고 바꿀게요. 발음이 헷갈리네요. 이모가 3,000원을 선물 너한테 용돈으로 준 거야. 그럼 너 얼마 됐니? 7,000원 된 거야. 네가 원래 4,000원이 있었는데 3,000원이 들어와서 더해져서 7,000원 된 거야. 요 내용과 네가 원래 3,000원이 있었어. 근데 엄마가 4,000원을 용돈 준 거예요. 그래서 7,000원 된 거예요. 내용은 다르죠. 내용은 달라요. 원래 있던 게 4였고 3이 와서 더해진 거야. 이게 4 더하기 3이야. 원래 3이 있었고 4가 더해진 거야. 3 더하기 4야. 계산 내용 자체는 원래 달라요. 하지만 결과는 어떻다? 같기 때문에 덧셈은 앞에 거 뒤에 거 숫자를 바꿔 써도 된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뺄셈 볼게요. 4 빼기 3과 3 빼기 4는 같아야 달라요. 달라요. 뺄셈은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니네가 계산하는 것 중에 교환법칙 성립하는 건 딱 2개밖에 없어요. 뭐? 덧셈하고 곱셈 2개밖에 없어요. 뺄셈하고 나눗셈을 교환법칙 쓰면 큰일 나요. 알겠죠? 큰일 납니다. 자, 그 다음에 결합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결합법칙. 결합법칙이 뭐냐면 A 더하기 B를 먼저 한 다음에 나중에 C를 거기에 더해주는 거랑 A에다가 B 더하기 C를 먼저 한 다음에 B 더하기 C 한 것을 A에 더해주는 거랑 같다라는 거예요. 같죠? 그죠? 내용으로 보면 이거야. 윤근이가 원래 4,000원이 있었는데 이모가 3,000원을 먼저 줬어. 근데 그 뒤에 삼촌이 와서 2,000원을 준 거야. 그럼 얼마 됐니? 9,000원 된 거죠? 그죠? 근데 윤근이가 원래 4,000원이 있었는데 삼촌하고 이모가 먼저 오다가 만났어. 야, 너 얼마 있어? 3,000원 있어. 너는 얼마 있어? 2,000원 있어. 야, 이거 한꺼번에 윤근이 주자. 그럼 9,000원 되는 거 똑같죠? 계산 내용은 다르지만 하지만 어떻게 더하든 더하기 끼리가 있으면은 누굴 먼저 더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배울게요. 여기 봐. 교환과 결합이 동시에 성립하는 연산의 특징입니다. 특징. 교환과 결합이 동시에 성립하는 연산의 특징. 네 맘대로 해라. 네 맘대로 해도 된다 이 말이야. 교환하고 결합이 동시에 성립하면 네 맘대로 더해도 돼요. 무슨 말이냐? 자, 5 더하기 마이 더하기 7 더하기 2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순서대로 5 더하기 마이에서 3 한 다음에 3에다가 7 더해서 10 된 다음에 10에다가 2 더해서 10이 된다. 뭐 이렇게 쓸까요? 그럴 필요 없다고요. 여기서 니네 맘대로 다 덧셈이잖아. 다 덧셈이지? 너무 쉬워서 졸려? 너무 쉽냐? 정말 중요한 거 하는데 이런 거 하나하나 쌓이는 게 실력이야. 이런 거 하나하나 놓치면은 실력에서 빠지는 거고요. 제가 하는 말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실력을 크게 좌지우지할 텐데 졸고 있을 때가 아니야. 졸면 안 돼. 이제 더 이상 물어날 데가 없어. 고등학교 내신 성적 맞추면
인생이 망할 수도 있어요. 자, 마 2하고 2를 먼저 끄집어내서 더해서 0으로 없애버려도 된다고요. 순서대로 할 게 아니라 니네 맘대로 중간에서 쏙쏙 끄집어내서 막 더해도 돼요. 덧셈은 별거 아니죠. 자, 곱셈에서 이게 얼마나 대단한 위력을 발휘하는지 한번 볼래요? 잘 봐. 47.28 곱하기 5 곱하기 47.28 곱하기 2라고 돼 있어요. 곱셈이라는 연산도요. 교환법칙, 결합법칙 다 성립해요. 그럼 니네 맘대로 해도 되는 거야. 이거를 갖다가 어떤 멍청이가 얘네들 먼저 곱한 다음에 그럼 세로 셈 써가지고 곱셈 다 쓰시고 그 다음 곱하기 2를 또 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야?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야. 여기서 5하고 2를 먼저 곱해도 되는 거죠? 그럼 10되죠? 10에다 2 곱하면 472.8 나오는 거죠? 이렇게 암산으로 계산할 수도 있다고 이런 문제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교환결합이 모두 성립하는 연산의 특징이라고 알아두셔요. 중요합니다. 나중에 어떤 연산을 니네한테 새롭게 가르칠지 모르잖아. 그럼 그 연산을 니네가 계산하는 데 있어서 걔가 교환이 성립하는지 결합이 성립하는지 이걸 니네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졸려하니까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내용 설명은 지금 어느 정도 끝났고요. 자, 문제를 풀 건데, 자, 필수예제 1번 문제부터 봅시다. 자, 이거 A, B, C 돼 있는 건데, A하고 B하고 C가 봐봐. 뭐 이런 식으로 막 돼 있어요. X세제곱 마이너스 2Y세제곱 플러스 X제곱 Y. 그 다음 B는요, 2X세제곱 마이너스 XY제곱 마이너스 X제곱 Y. C는요, 2X세제곱 플러스 Y세제곱 뭐 이런 식으로 막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A 빼기 2B 마이너스 C 이렇게 계산하라는 거야. 그럼 이거 바로 집어넣을래요? 그러지 마세요. 얘부터 먼저 정리하세요. 어떻게 정리해? A, 마 2B, 뿔 C. 되니? 그래 놓고 여기다가 잘 봐. 다 쓸래요? 다 쓸래요? 다 쓸래요? 다 써도 되긴 해요. 근데 다 쓰지 마시고 그냥 A하고 B하고 C 있는 거 그대로 보세요. A에서 B의 2배 뺀 다음에 C 더하는 거죠. 그럼 여기 항들을 봐봐. X세제곱, Y세제곱, X제곱, Y. X세제곱, X제곱, Y, XY제곱. 얘는 X세제곱 플러스 Y세제곱이 있잖아. 그래봤자 항 종류가 4종류밖에 없어요. X세제곱 있고요. Y세제곱 있고요. X제곱 Y 있고요. XY제곱이 있어요. 그럼 4종류의 항만 얘네가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X세제곱부터 보자고. X세제곱이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요거 2배에서 뺀대요. 그죠? 그럼 요거 2배에서 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요거 2배가 얼만데? 4? 맞죠? 그럼 마사 되는 거죠? 거기다 C는 더한대요. 뿔 2가 되는 거예요. 원래 뿔 1이 있는데 마4 해주고요. 뿔 2 해주는 거야. 맞냐? 근데 1, 마4, 뿔 2 이거는 니네가 암산으로 계산 가능하잖아요. 얼마예요? 얼마냐? 마이너스 1 x 세제곱 쓰시면 돼요. 됐어요? 그 다음에 y세제곱 볼게요. 마 2y세제곱이죠. 여기는 y세제곱이 없어요. 없어요. 그죠? 여기만 있어요. 그럼 니네가 요거하고 요것만 계산하면 되는 거야. 가운데 거 할 필요 없어요. 왜? 가운데에서는 y세제곱한 게 없으니까. 됐니? 그럼 a하고 c를 더하는 거니까 요 마 2y세제곱하고 y세제곱 더하기만 하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y세제곱 맞냐? 맞냐? 됐냐? 그 다음에 또 다른 항이 누가 있어요? xy제곱이라는 항이 있는데 xy제곱이라는 항은 여기에 없어요. 여기에도 없어요. 즉 얘밖에 없는 거야. 맞니? 그럼 요거에 해당되는 것만 계산해서 쓰시면 돼요. 플러스 2xy제곱이죠. 맞아요? 이거 없잖아요. xy제곱 없잖아. 여기도 없잖아. 그럼 여기 있는 것만 마 2배에서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 다음 남아있는 거 누굽니까? 얘 남아있고요. 얘 남아있어요. 얘네 둘만 하시면 돼요. A하고 B만 갖고 있는 거야. 그럼 얘만 하시면 돼요. A에서 B의 2배를 뺄 거예요. 여기에서 요놈의 2배를 뺄 거야. 그럼 얼마야? 뿔 3x제곱 y가 되겠죠? 됐습니까? 근데 식을 정리할 때 내림차순 정리하는 게 좋다라 그랬죠? 그렇다면 내 방법도 지금 틀린 거지?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해서 쓸 거라고 한다면 얘를 제일 먼저 쓰고 그 다음 얘가 두 번째고 얘가 세 번째고 얘가 제일 나중에 쓸 거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빠뜨리는 거 없이 다 쓸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할 거예요?
B가 두 개나 있네. 얘를 먼저 정리하고 하시면 돼요. 마 A 그대로 쓰시고요. 자, 뿔 B가 있지만 뒤에 마 6B가 있으니까 마 5B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 뿔 얼마? 뿔 12C 쓰시면 돼요. 이해돼요? 예, 이거부터 동량 정리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 요놈에 해당되는 거 쓰시면 돼요. 이거를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 손으로 해오셔야 됩니다. 자, 계산 틀리죠? 처음부터 다시. 이거요? 필수예제 1번이요. 니네 교재 13조. 됐어요? 이거 해오셔야 됩니다. 직접 풀어와요? 네. 이것도요? 네. 밑에 있는데. 네. 그것도 푸시고요. 무슨 소리예요? 이것도 풀어보시고 이것도 풀어오시고 해야 돼. 이 정도 해야 돼. 연근아,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중학교랑 고등학교랑 차원이 달라요. 니네 고등학교 수학 우습게 보면 안 돼. 어려워. 빡세고. 어렵고 빡세면 어렵고 빡센 대로 배우셔야 돼요. 이거를 못 따라오면 그 뒤에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안 됩니다. 하셔야 돼요. 할 수 있어요. 처음이 어렵지 니네 조금만 적응돼서 해봐. 할 수 있어. 처음이 어려운 거야. 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문제가 조금 달라요. 두 다항식 A하고 B가 있어. A하고 B가 있는데 A하고 B가 누군지 모르겠어. 누군지 모르겠는데 A하고 B를 더한 건 얘래요. A하고 B를 뺀 건 얘래요. 그때 A마 2B를 계산. 뭐야 이게. A가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B도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럼 A하고 B를 어떻게 구할까? 연립방정식 풀듯이 구하면 돼요. 얘네 가간법이 있죠. 자변끼리 더한다 뺀다 해가지고. 그죠? 어차피 얘랑 얘랑 같은 거 아니야? 얘랑 얘랑 같은 거 아니야? 얘랑 같은 거잖아. 그리고 A마 B라는 놈이랑 같은 거 아니야. 그럼 어차피 좌변 우변 같고 얘도 좌변 우변 같은 거니까 같은 것들끼리 좌변끼리 빼고요. 우변끼리 빼봐. 아니 더할까? 더합시다. 좌변끼리 더하고 우변끼리 더하는 것도 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자, 좌변끼리 더해봐요. 그럼 A 뿔 B하고 A 마 B 더하면 2A가 되지. 뿔 B 마 B 사라지잖아. 연방 푸는 거 비슷해요. 그죠? 자, 이거 더해봐요. 어떻게 돼요? 8x. 예, 8x제곱 4xy 10y제곱이죠? 그럼 A 구했네. 이거 2 나누면 A가 나오잖아. 어떻게 돼요? 4x제곱 플러스 2xy 마이너스 5y제곱 되죠? B는요. 이번엔 빼세요. 빼면 2B가 되잖아. 그럼 머시기 나올 거 아니야. 그 머시기 나온 거 A하고 B를 구해낸대.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얘만 계산하면 끝나겠죠. 알겠어요? 괜찮아요? 됐죠? 그럼 넘어갑니다. 이것도 넘어갈게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잠깐 끊었다가 다음 시에 곱셈 갈게요.